공모전이 새로운 기념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지만 상당수 작품은 기념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해경과 시군이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해 한미 FTA 논의 과정에 논란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째 개최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새로운 기념품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작품은 기념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올해 도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한미숙 씨. 한 씨는 공모전 수상 이후 컨설팅을 받고 박물관과 연계돼 고국 목걸이 등을 박물관 기념품 가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서 관광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좋아할 만한, 관광객들이 눈에 딱 들어오게 좋아할 만한 거, 그런 디자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한 씨처럼 공모전이 작품 판매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이 그런 걸 받았지만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경우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경주시는 최근 들어 공모전 입상 작품을 동궁과 동궁원 등 두 군데 직영 기념품 가게에 전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품 가게 공간이 좁아 일부 입상작만 입점한 상태이고 상업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간이 일반 상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직영 기념품 가게가 없는 경상북도는 올해로 20회째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입상작 30여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입상작을 경주와 도청에서 일정 기간 전시만 했을 뿐 입상작의 기념품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을 주면 끝이기 때문에 그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뒤에는 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념품 따로 공모전 따로이다 보니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신임 임원단은 오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 분권 개헌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이 국가정책 파트너로 거듭나는 제2국무회의에 대비해 협의회 차원에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임기 1년의 시도지사 협의회 11대 회장은 김관용 지사가 지난달 총회에서 추대됐습니다.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해 한미 FTA 논의 과정에 논란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철강협회는 최근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이 미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미 대사관 명의의 의견서에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철강 제품이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무역 적자는 FTA와 상관없고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전체 철강 소비의 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너울성 파도로 피서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경과 시군 등은 해수욕장의 입욕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앞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33살 김모 씨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고무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순식간에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로부터 50m까지 떠밀려 나가 표류했습니다. 이에 앞선 오후 1시 10분쯤 칠포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30살 정모 씨와 29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지난 7일부터 국시적으로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해수욕객 7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먼바다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완만하게 밀려오다 해변과 부딪히며 급격히 파고가 높아지면서 사람과 선박을 덮쳐 삼켜버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직 경북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만일을 대비해 지자체 공무원과 해경 순찰 요원이 해수욕장별로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하시고 너울성의 높은 파도로 입수 통제 시 안전요원들의 통제 협조에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 강원 동해안에서는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으며 경북 동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함에 따라 25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 입욕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도 특산물인 부지갱이와 미역취, 삼나물이 들어간 도시락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도시락 업체는 지난 3월 울릉도 특산물로 구성한 울릉도 한상 도시락 메뉴를 출시해 폭발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끌자 지난 7월에는 독도산 해물로 만든 도시락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또 해당 식품회사는 올 들어 울릉도 나물 3종류 7,200kg과 수산물 8,600kg을 구입해 울릉 경제에 도움을 줬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져 온 종가 음식이 외식 상품으로 본격 개발됩니다. 국내 한 특급 호텔이 다음 달부터 뷔페 레스토랑에서 종가 음식을 선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권시 춘우제 종택의 여름 대표 음식은 가지 불고기입니다. 텃밭에서 기른 가지를 칼집을 낸 뒤 기름을 두르고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더하면 소박하지만 풍미가 가득한 가지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텃밭에 가지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구워가지고 양념을 해놓으면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안동 의성김씨 학봉종택에서는 안동 식혜와 육전을 선보였습니다. 또 영덕 재령이시 가람종택은 송이산적, 봉화 안동권시 충제종택이 상어찌짐을 선보인 것을 비롯해 전국 12개 종가의 음식이 다음 달부터 국내 한 특급 호텔 뷔페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80% 이상 차지하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고객들에게 새로움을 전해주고자 종가 음식을 선택했고요. 농촌진흥청은 종가 음식 산업화를 지원하고 체험 관광 상품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종가 음식들을 외식 산업화하고 또 관광 상품화하면서 좀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특히 아울러서 지역의 농산물들, 특산물들을 소비를 촉진하는 4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종가 음식이 비로소 상업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요즘 지은 축사는 환기 팬과 급수기 등 설비 대부분이 전기로 작동하는 만큼 여름철 정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전으로 인해 환기 팬이 작동하지 않으면 축사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닭이나 돼지가 폐사할 수 있다며 정전 발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경보기와 필요 전력량의 120% 용량의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74건으로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3개사가 선정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각종 센서를 제작하는 이너센서와 휴대폰 체성분 측정기획 업체인 원소프트다임, 무전원 NFC 모듈 개발 업체인 팜클라우드로 2년간 사무 공간을 무상 사용하고 8천만 원의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 최초로 그린 백신 양산용 식물 공장을 건립 중인 바이오앱과 무환경 3D 필름 업체인 SSADT 등 3개 업체입니다. 국내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2017 글로벌 게임잼 경진대회가 오늘 16일부터 사흘간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네덜란드와 일본, 중국 등 4개국 11개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48시간 동안 실현 가능한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시연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우수 작품팀은 내년 2월 열리는 네덜란드 대회 출전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목표를 당초 올해까지 2천억 원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100억 원씩을 추가로 조성해 2022년까지 2,5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경상북도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 창농 지원, 일자리 창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경상북도와 시군, 농수협의 출연을 통해 자주재원으로 조성해 현재 2천억 원을 운영 중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상북도는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연구소를 통해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진첩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독도 사진첩에는 3년에 걸쳐 촬영한 독도의 자연 경관과 동식물 사진 270점이 수록돼 있고 도깨비, 쇠고비와 해국 등 주요 식물에 대한 세밀한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사진첩이 독도의 풀과 꽃, 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 밤부터 광복절인 내일 낮까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낮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에 종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비가 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 아주 요란하게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내일은 안전운전 더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 28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4도, 독도 25도입니다. 내일 동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3m까지 일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야외 활동 계획 중이시라면 오전 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낮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수요일 오후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목요일에도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오늘과 내일 울릉도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저녁 울릉도 도동항에서 열린 전야제에는 태권도 시범단 72명이 참가해 격파 시범, 관광객과 함께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였고 내일은 통구미 선착장에서 국기원 시범단과 어린이 시범단 등 400명이 공연과 퍼포먼스, 독도 플래시몹을 펼칩니다. 광복절을 맞아 내일 공연은 독도에서 펼칠 계획이었지만 기상 여건으로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로 변경했습니다. 포항시 상두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1층 매점에서 오늘 새벽 1시 19분쯤 화재가 발생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버스터미널 2층 숙소에는 버스 운전기사 11명이 잠자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 인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2층 창문을 통해 제때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56살 김모 씨만 가벼운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피해 면적은 50여 제곱미터로 2,8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노후 전선이 합선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광복절 하루 동안 무료 관람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주며느리 허은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어린이 인형극이 오후 2시 공연됩니다. 또 허은 선생의 집안 할아버지인 구미 출신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을 주제로 액자 만들기와 한글 사랑 저금통 만들기, 독립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행 관람객에게는 선착순으로 가정용 태극기를 나눠줍니다.
울진군은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다양화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자원봉사 재능나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자원봉사 강사 양성과정과 네일아트 기술교육과정, 실버 레크레이션 강사 양성과정 등이며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9월 초부터 2달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수료자는 울진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이 오는 2020년까지 도청 신도시 제2행정타운으로 이전합니다. 경북공무원교육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 기본 실시 설계를 하고 2018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준공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